그게 파손됐던 그 사례들이 꽤나 있었어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또 아예 많은 것도 아닌 뭐 종종 이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듀얼트론 제품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미니모터스 천안아산점에서 이 로보론을 무료로 이렇게 대여를 받았잖아요. 이제 보낼 시간이 돌아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 로보론을 타보면서 느꼈던 그 후기 아니면 리뷰 같은 것들 뭐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스파이더2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뭐 보시다시피 저는 뭐 대본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들고 있는 거는 그냥 이 제품들의 스펙표예요. 스펙표. 뭐 얘 스펙도 제가 다 외우고 있고 얘 스펙도 다 외우고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 염려스러워서 그냥 일단 들고 있는 거니까 뭐 이 자식 이제 대본 보고 하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진짜 그냥 스펙표입니다. 자, 일단은 이 두 친구의 가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로보론 같은 경우는 168만 원이고요. 여기에 있는 스파이더2 같은 경우는 247만 원입니다. 이게 원래 순정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튜닝을 해둔 상태고요. 얘는 순정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터 출력을 보자면은 얘도 3600W, 얘도 3600W.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최고속까지 이렇게 당겨 보니까 이 친구는 스피드형 모터가 들어간 것 같고요. 얘는 토크형 모터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미니모터스 모터에는 스피드형 모터, 토크형 모터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3600W에 3600W, 60V, 60V 똑같은 모터를 넣었다고 하는데 왜 최고 속도가 다르지? GPS상 기준이 아니고요. 스로틀 기준. 스로틀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최고속이 71, 2km 정도 나오고요. 이 스파이더2 같은 경우는 82km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듀얼트론 코리아에서 이 스파이더2나 썬더2 같은 경우 그 컨트롤러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 토크를 높여줄 수 있다고 들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쪼록 그렇게 토크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보론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토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스파이더2보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상당히 힘이 좋고 올라가기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같은 모터를 넣었지만 듀얼트론 스파이더2보다 최고 속도는 느립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더2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얘는 26kg거든요. 정확한 무게가 로보론이 29.5kg 그리고 스파이더2가 26.2kg 이렇게 찍히고 있네요. 그래서 한 3kg 정도가 뭐가 차이 날까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얘는 60V 24A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60V 30A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터를 넣고 이 배터리가 6A나 더 크거든요. 6A로 따지면 뭐 크기가 한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배터리를 더 넣었는데도 얘보다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초경량화를 시킨 그런 모델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 스윙암 같은 데 보면요, 얘가 막 되게 철사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여기 안쪽에 막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를 탈 때 고속을 달릴 때 좀 불안하다 말씀드리는 게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얘는 이제 고출력 뭐 고속을 달리라고 만든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고속을 달리는 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 단점, 이 스펙표 안 볼래요 이거. 손이 들고 있는 손이 더 불편하다. 그리고 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폴딩 구조에서 이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였을 때 이 폴딩부에서 찌그덕 소리가 나요. 얘는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소리가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탑승하셨을 때 이 스파이더2를 타면은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했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로보론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쓰면 쓰고 가면 가고 이런 잡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의 이 휠 베이스 앞쪽 타이어부터 뒤쪽 타이어까지 길이는요, 이 로보론이 더 깁니다. 더 길면 뭐가 좋냐, 이제 고속을 주행할 때 뭐 와블 같은 경우도 잡힐 수가 있고요. 뭐 주행 자세라든지 장거리를 탔을 때 뭐 포지션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 다 안장을 달 수 있어요. 뭐 싸제로 제작해가지고 달 수 있는데 이 힐 베이스가 긴 만큼 이 발판의 넓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안장을 달았을 때 뭐 앞에 발 둘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상당히 넓겠죠. 하지만 스파이더2 같은 경우는 안장을 올려서 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워낙 짧아가지고 뭐 안정을 올리거나 장거리를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이 스파이더 2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에서 100km를 장시간 운행을 해봤거든요. 해봤을 때 좀 살짝 불편한 감은 있어요. 그리고 순정으로 들어가는 타이어 같은 경우가 얘도 10인치, 얘도 10인치예요. 근데 얘는 첫 출고가 될 때부터 10인치 초강폭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10인치 그냥 보급형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얘는 가격이 더 저렴한데 초광폭 타이어를 넣고 얘는 그냥 일반 보급형 타이어를 넣었다 하는 거는 뭐 원가 줄이기 그런 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광폭 타이어를 넣으려면 뒷 머드가드를 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 타이어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머드가드를 탈거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 광폭 타이어를 안 넣고 출고를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둘 다 똑같아요. 유압식,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스로틀 같은 경우도 아이스로틀 3세대 둘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로보론 제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입문자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듀얼트론 스파이더 2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크락션도 없고요, 방향 지시등도 없고 추가적인 라이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보론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방향 지시등, 이렇게 방향 지시등 들어가 있고 라이트, 이렇게 순정으로 라이트가 한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더 2랑 똑같이 기본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성능이 꽤나 괜찮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크락션도 들어가 있어요. 이 크락션 같은 경우는 되게 띡띡이 같은 크락션인데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뭐 자전거 도로에서 딱 썼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딱 그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기본 옵션이 스파이더 2보다 로보론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 폴딩 방식이랑 서스펜션인데요. 이 폴딩 방식을 보자면 로보론 같은 경우는 이 투터치 폴딩 방식,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스파이더 2 같은 경우는 퓨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꽉 조여 가지고 잡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이 해외에서는요, 뭐 리미티드나 썬더나 스파이더 시리즈 같은 경우가 이 로보론 방식으로 바뀌어서 뭐 출고가 된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해외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미니모터스 관계자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폴딩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이더 2가 좀 구형 같은 느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투터치 폴딩 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구성이 좋다고 이렇게 막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검증을 받긴 받았겠죠, 회사에서. 근데 실제 사용자들이 이 방식대로 탔을 때 나중에 누적적으로 피로가 이제 데미지를 받았을 때 잘 버텨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믿고 타야죠. 그리고 이 스파이더 2의 이중 QR 방식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뭐 썬더 1 그리고 뭐 듀얼트론 이글 뭐 스파이더 등등 폴딩부에 힌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파손됐던 그 사례들이 꽤나 있었어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또 아예 많은 것도 아닌 뭐 종종 이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니모터스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힌지 같은 경우를 소모품으로 이제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 힌지가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미니모터스 측에서 이거는 소모품이야, 몇 킬로마다 가라, 이렇게 이제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힌지를 만들 때 아예 안 부셔지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어떠한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부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소모품으로 바꿔버린다 라는 거는 좀 대처가 잘못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누모에서 판매하고 있는 슬랙 같은 경우도 지금 달리다가 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힌지 부분이 부러져 가지고 막 사람이 막 되게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식이 지금 로보론에 들어간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타사 카페에 보니까 누모 대표님께서 뭐 쇠망치 가지고 막 힌지 부분을 막 엄청 패면서 이거 이 정도로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던데 영상은 잘 봤습니다. 누모 대표님께서도 이 슬랙을 이렇게 설계하실 때 정말 그 오차범위 없이 설계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목이 부러졌다 라는 거는 뭐 이제 100%는 없는 거예요. 살 길은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 하시고 이 킥보드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답이다.
솔직히 제가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뭐 넘어지거나 다쳤던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점검해요. 왜 점검을 하냐? 안 믿으니까. 나는 이 전동 킥보드와 이 스쿠터, 오토바이, 자동차까지도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가 부러질지 모릅니다. 항상 뭐 닦고 쪼이고 하는 거는 제 안전과 이렇게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전동 킥보드를 좀 고출력 나는 거 타신다 이러시면은 자발적으로 좀 이제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폴딩 방식을 얘기하다가 되게 멀리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로보론에 들어간 이 투터치 폴딩 방식은 지금 뭐 누모 슬랙에도 들어간 방식이랑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이 스파이더 2에 들어간 이 이중 QR 방식은요, 옛날에 출시된 그 9버전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서스펜션으로 넘어와서요, 지금 로보론에 들어간 게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이렇게 사이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타봤을 때 지인들도 그러고 이건 에어 서스가 아니고 그냥 스프링 넣은 서스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차감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뭔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한 70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탑승했을 때 안 들어갈 정도니까 이 서스펜션이 좀 뭔가 딱딱하다, 하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그나마 승차감이 잘 나와요. 언제? 고속을 달릴 때 좀 딱딱하면서 적절히 이제 앞에서 오는 충격들, 뭐 포트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막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서 탔을 때는 이 큰 진동은 좀 잡아줄 수 있는데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은 얘가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타봤을 때도 그런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파이더 2에 들어간 러버 서스펜션 방식은요, 옛날부터 많이 써왔는데 이 서스펜션 축에 딱딱한 고무를 넣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고무가 쪼그라들었다 늘어났다 쪼그라들었다 늘어났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자전거 도로 들어갔을 때 잔진동은 잘 받아낼 수 있지만 고속으로 갔을 때 이 러버 서스펜션과 이 가위 서스펜션 방식은 와브를 일으키기 좋은 그런 아주 그냥 딱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최고속으로 갔을 때 이 와블에 되게 취약하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가위 서스펜션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는 와블이 없어요. 왜 와블이 없냐면 최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와블이 올 만한 그 속도까지 범접하지도 못해요. 자, 그리고 얘 로보론의 치명적인 단점,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싱글 충전을 지원해요. 싱글 충전. 이 싱글 충전이 뭐고 듀얼 충전이 뭐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기 2개를 구매해서 2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전기 1개로 이 충전하는 것보다 속도가 2배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충전기 1개밖에 못 쓰고 얘는 충전기 2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지 않나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뭐 충전기 1개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충전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하는데, 좀 레저로 즐기시는 분들은 이걸 타고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뭐 밥 먹으면서 충전을 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싱글 충전밖에 안 되면 라이딩용으로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듀얼 충전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는 듀얼 충전이 지원되는 그런 업그레이드형 로보론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아무튼 그럴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 듀얼트론 스파이더 2와 로보론 외관 쪽으로 좀 이제 마감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로보론의 그 핸들대 그냥 저가형 스펀지 뭐 100원짜리 정도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잘 들어가 있어요. 브레이크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핸들대가 이 나노일 NQ01에 들어갈 것 같은 막 그 저가형 핸들대거든요. 얘는 지금 제가 몇 킬로 탔지? 한 80km 탔네요. 80km 탔는데 유격이 생겼네요. 이게 왜 유격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뭐 타다 보면은 유격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쪼록 봤을 때 이 핸들 쪽 부위만 좀 원가 절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스피드웨이 5의 폴딩 방식 바꾸면서 이 바디를 재탕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 스파이더 2 같은 경우는 마감 하나는 그냥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돈이 비싸니까 그 정도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47만원짜리 듀얼트론 스파이더 2와 168만원짜리 로보론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내려드리자면 가성비를 원하시고 내가 입문자다, 많은 옵션이 들어간 걸 선택한다 하시면은 이 로보론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뭔가 차에도 많이 넣을 것 같고 뭐 기차에 실어가지고 어디 놀러도 많이 갈 것 같다, 뭐 그런 휴대성을 많이 강조하신다면은 이 스파이더 2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부산에 놀러 가서 이렇게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타봤는데, 그때 딱 느꼈던 건 한 가지예요. 아, 정말 전동 킥보드다운 전동 킥보드를 내가 타고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었고, 아무쪼록 휴대성이 정말 좋아요. 근데 얘는 아마 KTX에 절대 못 넣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뭐 기차를 태우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끝내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